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강산이 넘쳐나는 12월의 하루하루가 흘러갈수록 온 나라 인민은 한평생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심혈과 노고를 다바치시며 이 땅 그 어디에나 새겨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반자취를 뜨겁게 새겨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11년 한 해만 해도 공장 개군과 관련하여 10여 차례 강국한 교시를 주셨고 또 건설 방향과 건설 역량도 편성해 주시면서 현대적으로 공장을 개근해 주셨습니다. 개건된 공장을 몸소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여러 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활동화의 방도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자동화된 생산 공정도를 보시면서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안겨줄 수 있게 되었다고 그토록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떠나시면서 하신 장군님의 강력한 당부도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줘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011년 7월 1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2차 평양 제일백화점 상품 전세를 돌아보시려고 여기 우리 백화점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바깥 온도가 높은 데다가 또 건물의 냉풍 설비를 해체하다 보니 실내 온도가 높았습니다. 이런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옷깃을 땀으로 푹 적시시면서 1층부터 3층까지 전세장을 다 돌아보시면서 자그마한 이 세서 상품까지 하나하나 보아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세장을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반영과 평가를 자신께 보고하라고, 전세에 대한 평가는 몇몇 일꾼들이 아니라 인민들의 평가가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말 그 어디에 가시어서도 인민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물어주시고 그 무엇을 보시면서도 인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말 우리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오보이 장군님의 그 눈물겨운 헌신과 노고를 우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오보이 장군님께서 한평생 바치시며 이 땅 위에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은 오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여러 같은 인민사랑의 품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모든 것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각지에서 원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질 좋고 다양한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 신발공업관리국에서는 당주행의 8기 저전의 교정 관철을 하기 위해서 원료자재의 국산화, 재산화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이때까지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원 신발공장, 원산구도 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 원료자재의 국산화 사업을 힘께 내밀어서 원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신발 생산을 쉽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겨울철 구두 생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구두 하나 가지고는 충당을 못하는 방안, 추운 지방 양강도 지방 같은 건 솜장화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11월 달 민경교육 계획도 이제 완수하게 됩니다. 이 완수했는데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음에 생산을 위해서 또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년도 가서도 인민들이 기다리는 상품, 선호하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당제 8차대 가학관철을 위해서 전체 조합원들과 일꾼들이 내년초부터 계획안술련 저지사업을 짜들었습니다. 생산 정상화기를 과학기술에서 찾았습니다. 안경 생산 자재들을 다른 타 기관에서 구입하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자체로 생산 자재를 국산화하고 재산화 해가지고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과학기술 보급실을 통해서 유산니켈 생산 공장을 꾸렸습니다. 원가도 적게 들이고 기술자들이 이제는 자기 힘을 믿으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리원 가방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과학기술 지식과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끌어올리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질 제거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올 2차 공정별 질평가 전시회와 1차 현상 공모를 조직하는데 여기서 좋은 기술력 신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 공장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돼서 종업원의 70%가 공부하다 나니 이들 속에서 기술자들도 착상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이런 좋은 착상들이 생산에 적극 도입되고, 현장에서는 기능이 높은 동무들이 낮은 동무들을 하나하나 배워주고 또 그들의 제품까지 책임지는 입장에서 생산이 진행되다 나니 가방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에 이어서 이번 12월 1차 공정 질평가에서도 우리 작업반이 또다시 1등을 했습니다. 실전력 방법에 대해 제가 제출한 안이 이번 현상업무에서 높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공장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되는 저의 이 미숙한 제안이 그대로 생산에 도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작업반 기능공 동지들과 공장 기술자 동지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저도 공장의 계획 수행에 한몫 이어져야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평안남도에서는 인민소비품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시회는 도 안의 공장과 기업소, 시, 군 등 수많은 단위들과 지역의 인민소비품 생산 단위들에서 지난 기간 원료의 국산화와 제자원화를 실현해서 인민소비품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목적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시회 참가자들은 자기 단위가 만든 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평가도 들어보고 수요도 알아보는 한편 지난 시기 생산 과정에 이룩한 서로의 경험과 기술들도 교환했습니다. 당의 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는 수도 근로자들의 대여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동강 축전지 공장의 청년동맹원 김철진 동무도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가족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 자옥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사리본시 미국협동농장으로 탄원했습니다. 김철진 동무는 제대병사입니다. 그리고 어제 날에는 공장의 청년동맹 첩일꾼이었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언제나 앞채를 메고 동무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누구나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바로 그런 동무였기 때문에 경련은 청기선동지의 사랑의 축하문을 받아안고 또 정든수도 평양을 떠나 어렵고 힘든 곳으로 달려나가는 애국 청년들의 믿어온 모습을 신문과 TV로 보면서 자신도 그 청년대여 속에 세울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작업반의 기능공이었습니다. 농촌에 가겠다고 하길래 농사일이 손에 솔지 않는가 하고도 말했댔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이 바로 제대병사인 자기가 설 자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청년들이 새로운 처소로 떠나는 김철진 동무와 그의 가족을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 당 제8차 대회 결정과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청진군의 앞장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 드높은 요리를 안고 삼석구 요간의 료명 일꾼들도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적극 탄원해 가고 있습니다. 삼석구 요의 초급 요명위원장이었던 김춘난 동무와 초급 요명 부위원장이었던 김금희 동무가 장수원 협동농장과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으로 탄원했습니다. 훌륭한 결심을 한 이들을 요명 일꾼들과 요명원들이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두 명의 초급위원장 동무들이 농장에 탄원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고 이 요명 사업을 잘하던 동무들이어서 그런지 선뜻 결심을 내리기가 정말 저부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자국을 위한 길에서 어떻게 남자들이나 청년들만 앞장에 서겠는가, 우리 여성들도 응당 앞장에 서야 한다고 말할 때 저는 더 다른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2월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루스 전파가 가속화되는 계절인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가 전례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최근 한 주일 사이에만도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그 전주보다 30만 명 더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약 1,000명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아메리카 지역에서 전염병 형세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곳은 11월 말보다 거의 2배나 능가한 곳이라고 합니다. 한편 유럽의 전염병 상황도 우연 심각하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감염률이 그 전주에 비해서 30% 높아졌으며 벨기크와 네덜란드, 더이슬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지금 세계적인 감염률이 8월 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계 각지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대한 기존 왁진의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합니다. 5 내지 6개월 전에 2차에 거쳐 왁진을 접종받은 사람들 속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에 대한 항체의 중화 능력은 일부 유지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대한 항체의 중화 능력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몇 달 안에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의해서 새로운 전염병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2일 현재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는 2억 7,041만여 명, 사망자 수는 532만 1,7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최근 거대한 령권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령권 현상은 로마에서 멀지 않는 앞바다에서 15분간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 스르비아의 여러 지역에 폭설이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도로에 많은 눈이 쌓여서 교통이 마비됐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수도 베오그라드에서는 폭설로 나무들이 넘어지고 여러 건물이 파괴됐으며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도로에 오름이 지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경보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인디아 카슈미르 지방의 고산지대에 있는 빙하가 최근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6개의 빙하가 사라졌으며 최근 3년 동안에만도 50m 이상의 빙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으로 되며 이것은 농업과 전력 생산 등 많은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전자오물을 재생利用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재생공장에서는 전자오물들을 종류별로 분류, 분해하는 설비를 갖춰놓고 공장에 들어오는 전자오물의 95%를 재생한다고 합니다. 낡은 컴퓨터들에서 얻어지는 수지들은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 도로 포장 재료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오물의 재자원화 사업은 환경보호에 좋고 경제적으로 실리가 큰 것으로 해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함경 남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겠고 서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12월 14일 화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열하루입니다. 내일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눈과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 중부 이북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하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저녁과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저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하 2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리본 지방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그날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센 바람 주의경보입니다. 17일에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17일에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면서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날씨는 춥겠습니다. 그래서 추위주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바람이 세게 불면 사람들 속에서 동상을 입거나 만성질병들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날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장들에서는 건설 설비와 차재들이 넘어지거나 날려가지 않도록 하며 교통운수 부문에서 륜전기제들의 기관이 옳지 않도록 하고 도시경영 부문에서는 건물들에 설치한 태양빛 전지판을 비롯해서 장치물과 시설물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15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오전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16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17일에 지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평균 기온은 15일과 16일에 평년보다 높겠으나 17일에는 평년보다 급격히 낮아져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여러분들은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